네, 안녕하십니까 민주정편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김현성의 실검연구소를 사랑해 주시는 여러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2월 6일 22번째 김현성의 실검연구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현성의 실검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소장, 그리고 민주당의 띵크탱크인 민주연구회의 부원장 김현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채팅창에 많이 들어오셨네요. 무적교주님, 어사친, 어사친 아시죠? 호위 여사의 친구들, 호위 무사가 아니라 호위 여사, 이 당정청의 호위 여사로 이 말로 싸워 나가겠다 해서 호위 여사, 어사친님 친구들 오셨고요. 무적교주님, 임재민님, 임승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미리 얘기 드린 것처럼 두문정치연구소 저와 같이 시사평론을 좀 오랫동안 저는 짧게 했지만 이분은 되게 오래 해오신 그 서양호 소장님하고 그 다음에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또 후방부에 그리고 래퍼 빅사이즈도 오늘 나오겠다고 해서 안진걸과 래퍼 빅사이즈 두 사람이 또 이렇게 후반에 장식을 해줄 겁니다. 먼저 오늘 그 옆에 나오신 우리 서양호 두문정치연구소 소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두문정치 전략연구소입니다. 아, 그래요? 전략이야. 저도 헷갈릴 때가 있는데. 네, 두문정치. 네, 두문정치 전략연구소장 서양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들 방송에서 많이 보셨죠? NBA나 TV조선, 채널A 뭐 각종 그 시사 평론 프로그램에서 각종 그 시사 평론으로 이름을 날리고 계시는 서양호 소장님이십니다. 자, 우리 일단 그 우리 실검연구소 방식으로 소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서양호라고 혹시 검색해 보세요 가끔? 제가 보도한 것이 원래 의도대로 됐는지 보기 위해서 주로 라디오가 업데이트된 거, 라디오가 그 문서로 텍스트로 업데이트되는 걸 중심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잘 안 보고요. 잘 안 보세요, 그냥? 네네. 뭐 정신 건강이 안 좋으니까. 네, 그런 측면이 컸죠. 특히 탄핵 이전에는 그 제가 종편에서 불구대천의 원수여서 저 거의 뭐 이철이 이철이 의원하고 누구야 우리 그 영원한 대변인 했던 박용진? 박용진 대변인 두 분이 출마한다고 자리를 비워서 그 빈 공석을 오랫동안 메우느라고 제가 종편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심의를 위해서 객관성과 공정성 때문에 저를 할 수 없이 출연시켜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하여튼 그때는 고생을 좀 많이 했었죠. 엄청 나오신 거 아니에요? 네, 횟수도 그렇지만 하여튼 당시에는 민주당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종편에 대한 출연 자체에 대해서 거부하는 입장이었고 또 일부 그 종편 출연자들이 적극적으로 그래도 활용해야 한다. 그래서 좀 출연하는 입장이어서 아마 그 당시에는 출연자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가는 바람에 그때는 그래서 아주 그 소위 말해 보수 패널들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종편보다는 여기가 편하시죠? 아무래도 뭐 친정 같습니다. 되게 많은 분들이 또 이게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님 반갑다고 사재환님 그리고 임재민 씨 짝짝짝 소장. 임재민 씨는 거의 개근이에요 보니까. 일은 언제 하시는지 모르겠어. MB 잡으러 다니고 막 맨날. 임승희 씨 두문정치연구소 하면 이철희 의원이 생각나네요. 그렇죠. 이철희 의원은 갔대니까요. 간 사람 간 거고 산 사람 살아야 되니까 이제 두문하면 저를 생각해 주세요. 저. 그럼 이제 두문정치 전략연구소 하면 이제 서양호 생각해야지. 뭐 이철희 의원이야 뭐 이미 뭐 떠난 사람인데. 이거 안 드시는. 이철희 의원 들으면 안 됩니다. 자, 서양호 소장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우리 검색창 잠깐 보여주실래요? 자, 검색해 보면 이렇게 쭉 이건 그 종편에 나왔던 사진 캡처해서 숭실대학교 나오셨고 근데 생각보다 아무것도 없어요. 좀 이게 좀 업데이트도 하고 그래야 할 것 같은데. 원래 좀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양력이 깁니다.
그래서 엑기스만 뽑아서 나 엄청 긴데. 상징적인 경력만 해서 간명하게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그러니까 이제 비서실에 청와대 비서실에 근무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하셨어요 이때는? 그때는 인수위에서는 정무분과에 있었고요.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정무수석실, 인사수석실, 그리고 시민사회수석실에서 근무했었습니다. 다양하게 하셨네 뭘. 3년 6개월 근무하는 동안 뭐 1년 2개월씩 근무했던 것 같습니다. 엄청 뭐 대부분 다양한. 근데 정무와 관련된 일이 주된 업무여서요. 보통 그렇게 다양한 경험을 하고 나오면 좀 이렇게 뭐 의원도 되고 뭐 선출직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뭐 경우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정치적인 지향을 가지고 더 크게 봉사하기 위해서 선출직에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전문 정책을 위해서 정책 업무를 하거나 아니면 그 연구소를 차려서 정치 외곽에서 정치를 지원하는 그런 업무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후자를 택하신 거예요? 그렇죠. 저는 택한 거예요, 아니면 밀려난 거예요?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은 두문정치전략연구소에서 우리 정치의 변화 발전을 위해서 측면 지원하고 또 아픈 비판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곧 오실 안진걸 처장이 급하게 그 비하인드를 얘기 주셨는데, 학교 다니실 때도 이렇게 선출직 못하고 측면 지원만 하셨다고. 네, 저희 때는 1981년도 제가 대학 1학년이었는데 요새 영화 1987에서 보셨다시피 엄혹한 독재 치하에서 민주화 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때여서 그 뭐 선출직에 나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 당시에 후원철폐 독재 타도를 위해서 나가시는데 떨어졌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진거라 어디 있니? 그 당시 안진걸 그 국장인가요 지금? 처장. 사무처장이죠.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중앙대학교 총학생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으셨고, 저는 숭실대와 그 전체 남부지구에 있는 서울 지역 남부지구 총학생연합의 정책위원회 의장으로서 제가 안진걸 그 사무처장을 지도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들은 얘기예요. 90년대에 출마하셨다면서 숭실대 총학생회장으로. 그렇죠. 근데 안진걸 처장 얘기로는 본인하고 서양호 소장 두 사람만이 이 선출직에 도전하는데 인물 때문에 그건 아니고 질 수 없는 선거를 졌다고. 그렇진 않고 제가 1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 명동 성당에 있는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학교 활동을 한 게 아니라 당시 서클 활동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학교라고는 87년 1학기 3월달에 잠깐 다녀본 기억밖에 없고 나머지는 명동 성당에 있는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에서 활동했습니다. 제 영세명이 디모테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디모테오라 저랑 영세명이 같으신데. 그게 천주교 신자시네요. 예, 천주교 신자라서 학교에서 학생 운동을 한 게 아니라 가톨릭 대학생 운동을 3학년까지 하다가 그냥 출마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녹심이 나서. 아니 학생 운동을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됐다 하고 학교를 그만두고 노동운동에 투신하기 위해서 그 소위 말해서 노동운동을 준비하는 팀들이 있었는데 그때 뭐 서울대 우리 남부 지역에 서울대 그다음에 가톨릭 의대 총신대 숭실대인 저 중대하고 5명이 팀을 준비해서 6개월 정도 같이 낮에는 일하고 제가 그때 다녔던 데는 구로공단에 있는 조그만 맛집고발하고 소규모 영세공장에 다니고 저녁에는 모여서 노동 현황에 대해서 공부하고 하는 모임을 6개월까지 하다가 울산 지역의 인근 지역을 내려가기로 했는데 그 당시 노동운동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심해서 이건 제가 딴 데는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그 연결해주는 분이 다 구속되는 바람에 현장 가기로 한 팀이 중간에서 붕 떠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선이 다시 연결될 때까지 노는이 연불한다고 학교에 가서 학생회의를 좀 도와줘라라고 해서 학교에 들어갔다가 발목이 잡혀서 그때부터 학생회의를 지원하다가 1년도 안 돼서 6개월 만에 총학생회장을 그해 가을에 했는데 나갔으니 설마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안진걸 처장 얘기는 뭐 다르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아직도 저 보면 물고 빨고 세상에 제일 잘생겼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 되게 많이 이제 카메라 마사지를 받고 그러셔갖고 좋아지셨다고. 네. 앉은 거래. 예, 제 얘기가 아닙니다. 김은숙님, 서양훈님 좋아요. 야, 이 팬들이 있으시네. 처음 들어오신 분인데 저분. 네, 제가 아마도 그러셨을 겁니다. 지난 탄핵 이전에 종편에 나오시는 많은 분들이 보수 패널 일색이었기 때문에 아마 진보 진영이나 특히 민주당에 대해서 폄훼라던가 이런 것들이 심했는데 거기서 뭐 1대5, 1대4 고군분투를 한 2년 했더니 그때 좀 잘 봐주셔서 지금도 제 페이스북이라던가 이런 그 블로그에 찾아주셔서 많이 격려와 성원을 해주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또 포항 지진이 지금 좀 이게 그 실감이 올랐어요? 지금 포항에 계속되고 있나 보네요. 네, 18분 전에 규모 2.5 정도의 지금 지진이 2.5 정도면 뭐 크게 막 그 센 지진은 아닌데 그래도 지난번 피해가 커서 지난번 피해 지역에 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면 약간 원래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떡궁 보고 놀란다고. 네. 작은 여진에도 아마 지금 포항 쪽 주민들은 상당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실검에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피해 없길 바라고 원인도 빨리 밝혀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튼 우리도 이제 이렇게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저 무적 교수님 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분 완전 유해가 똑같아요. 그 유해식 얘기예요.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김은숙님 엄청난 팬이신 것 같아요. 척박한 언론 환경에도 늘 열심히 일하시던 모습 잘 봐왔습니다. 모두 국회에 가면 손은 누가 키웁니까? 측면 지원이 얼마나 필요한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럼 계속 측면 지원만 하실 거예요? 뭐 저는 지금도 측면 지원을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네. 아직까지는 아직 막 뭔가 뜻을 안 세우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자, 지금 잠깐 지금 실검하고 아마 어제부터 계속 실검에 올라 있었던 우리 국민들을 지진보다도 좀 분해하고 하고 있는 게 지금 이재용 씨 판결 소식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 시사평론 하실 때 좀 어제도 좀 하셨어요? 저는 요새 최근에는 고정 프로만 하고 있고 요새는 너무 시사에서 정치 평론을 오래 하다 보니까 요령도 늘고 딱 그리고 포지션 내 위치가 어디인지 딱 찾아먹는 식으로 변하는 것 같아서 요즘 배낭 메고 운동화 신고 좀 지역이나 서울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경청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시사평론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봄이 오기 전까지는 좀 사람들을 좀 많이 뵈려고 그래서 그제는 평론하지 않고 월요일 아침에 YTN 신율 교수님의 라디오 이종문 씨랑 하는 그래서 그때는 이재용 부회장이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 얘기는 아직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시사평론을 하시려면 이렇게 실시간 검색어나 뉴스에 되게 늘 열어놓고 생각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보통 그날 주요한 언론 모니터를 좀 하고 각 정당의 논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체크를 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럼 지금 이재용 판결에 대해서는 뭐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정경유착의 표본적인 아주 상징적 사건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도 국정농단 혐의로 유죄를 받은 건데 근데 정작 돈을 받은 사람들은 뇌물 혐의로 지금 재판을 진행 중인데 돈을 준 사람이 뇌물이 아니라고 한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전형적인 유전무죄 무전유죄인데요. 특히나 삼성 합병에 도움을 줘서 삼성의 경영승계에 그게 이제 문영표 장관이 유죄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승계와 관련된 것은 없다라고. 그러니까 대가성 여부를 어떻게 보면 떼버린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뇌물이긴 돈을 준 건데 36억을 박근혜 대통령의 겁박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 줬다라고 하는 건데 아니 세상에 기업하는 사람이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기업은 다른 대가를 바라고 그런 돈을 줬던 것인데 뭐 다 차포 띄고 하더라도 36억이 현재 그렇죠. 뇌물로 인정받는데 아니 36억이 적은 돈입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저는 뭐 그 집행유예를 석방한 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 나머지 K스포츠 미르 재단의 경영승계를 대가로 해서 뇌물 성격으로 자금을 지원한 것에 대해서 뇌물이 아니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전형적인 삼성의 봐주기 판결이다. 80년 삼성 그 법원 역사에서 또다시 위대한 금자탑을 저는 그 이재용 부회장이 쌓은 게 아닌가. 그리고 그것에 법원은 일조한 것 같고 오늘 그 항소심 결과를 최종적으로 그 대법 확정 판결을 봐야 되겠지만 재심 결과는 지극히 국민들에게 공분을 살 납득하기도 어려운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판결 나오기 항소심에 판결 나오기 전에 이미 3호 법칙이라고 그래갖고 재벌들의 네. 3년 구형에 5년 뭐 집행유예 나오는 게 뭐 그렇게 됐었죠. 그러니까 1심에서 5년을 때린 것도 그 5년을 때려야 어떻게 보면 3년을 또 선고받기 위해서 이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그동안 역대 그 재벌들이 주로 그런 식으로 3호 법칙을 했었죠. 아마 기동민 의원이 지난 국회 상임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과 함께 매섭게 질의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요. 역대 한국에서의 주요한 재벌 총수들이 3년 선고에 5년 집행유예에 대한 선고를 하면서 거의 사실상 자유의 몸이 된 거에 대해서 그 빵을 훔친 혐의로 그리고 그 버스비를 내지 않은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은 일반 서민들에 비해서 그 가혹한 형량에 비해서 재벌들은 수십억 수백억을 횡령하고 그리고 뇌물로 그 받아서 경제사범으로 입건되고 구속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이 되는 거에 대해서 전형적인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아니냐고 매섭게 질타했었는데 아마 이번 경우에도 이재용 부회장에게도 그것이 그대로 적용된 것은 아닌가 해서 어제 오늘 모든 국민들을 좀 씁쓸하게 했던 것 같고 온통 SNS라던가 모든 사회 관계망에서는 이재용 문제에 대한 그 셀러리맨 유리지갑들의 씁쓸함과 자조 그리고 사법부에 대한 비판들로 넘쳐나고 있는 것도 우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재용이 복귀되는 삼성이 그러면 없을 때 최고 실적 내지 않았어요? 그렇죠. 주가도 이게 재미나는 게 오너가 구속되니까 주가가 막 올랐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최고치를 다시 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도 그 실적이 최고인데 아마 그 이재용 복귀 이후에 삼성 주가 총액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 재밌는 결과 즉 그 시장의 반응은 뭐냐면 이제 재벌 오너의 총수 일가가 할 게 아니라 전문 경영체가 훨씬 더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가져온다는 것을 시장이 말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의 복귀가 삼성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켜보는 것도 그것도 재밌는 포인트 같아요. 그렇죠? 안진걸 차장 왔어요? 안진걸 들어오세요. 의자 주세요 하나 그냥. 진짜 맞죠. 그래요? 외모 때문에 고생하셨다. 들어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여기. 여기 제가 의자 없이 앉겠습니다. 아니야. 의자 앉아야 된다니까. 아니요. 이것도 좋아요. 봐봐 잘 나오고 있어. 안녕하세요. 그래, 나도 그래. 애기 밥 차려주고 바로 왔습니다. 택시비 26,000원 나오네요. 여러분 안진걸 차장 목소리 들리세요? 안녕하세요. 애기 밥 차려주고 방금 왔는데 택시비 26,000원 나왔어요. 출연료도 없는 방송. 자기 돈 내고 출연하는 유일한 출연자. 우리 세양호 평론가님도. 안 계시는 동안에 어제 그 밤에 저한테 폭로했던 얘기를 했더니 극구 부인하시네. 어딜 봐서 이게 외모가 비슷하다는 건지. 아니 외모는 세양호 평론가 훨씬 잘생기셨는데 예전에 모대학 총학생회장 후보로 나오셨는데 외모 때문에 떨어졌다는 평가가 있었다. 외모로 평가받는 더러운 세상에 대한 분노를 이 형님과 저는 공유하고 있다. 재벌 대기업의 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돌아가시죠. 유전무죄에 대한 분노와 외모로 평가받는 더러운 세상이면 안 된다. 마침 지금 이재용 판결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었어요. 분노를 좀 하고 있었는데 곧 11시에 지금 안진걸 차장이 지금 주도해서 지금 참여연대가 주도해서 뭐 행사를 하시죠 지금. 민변 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가 긴급히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낱낱이 분석하고 비평하는 긴급 자담회 겸 기자간담회가 민변 대회실에서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알다시피
보통 우리가 분노한다, 허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국민들 반응은 분노, 허탈을 넘어서 충격에 심지어 고통스럽다. 그리고 공포스럽다는 반응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다 정상화되고 상식화되고 공정한 방향을 하고 있는데 철저히 그와는 반대 방향으로 근데 가장 기득권과 적폐를 비호하는 방향으로 똘똘 뭉쳐 있는 일부 검찰, 일부 사법부가 있는 겁니다. 이게 확인이 되니까 국민 입장에서 근데 그 권력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우리 국민들은 그런 권력을 환수할 소환제도 같은 게 없으니까 고통스럽고 심지어 공포스럽다. 이들이 어떤 짓을 할지 두렵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가장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지점 어디예요? 지금 1심 판결도 사실은 많이 봐주겠다는 판결 받았습니다. 양형 기준으로 치면 10수년 선고를 받아야 돼요. 여러 죄가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에 그렇죠. 1심에서는 유죄로 인정됐죠. 행정 금액이 뭐 최소 80억 얼마가 넘고 80억이 넘기 때문에 그 최근에 삼성 관련 직원 한 명이 10억 횡령해서 4년 선고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용은 최소 80억 이상 횡령했기 때문에 본인도 그래서 회사에 이번 재판 앞두고 조용히 80억을 반납했어요. 잘못한 게 없다면서 왜 80억이나 자기 돈으로 반납을 합니까? 이건 팩트거든요. 그럼 10억이 4년이면 80억이니까 18배 가지고 32년은 나와야 된다. 산술적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죄까지 있으니까 무기징역이 나와야 되는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나오기 좋게 5년형만 선고한 거 아니냐. 그리고 항소심에 집유능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희가 실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영원 선생하고도 3호 법칙 얘기를 했어요. 왜 하필 옛날 그 대기업 사장들은 그러냐. 그러니까요. 아니, 특히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삼성 합병에 찬성했다는 이유로 문영표 장관이 유죄를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 판결에 보면 이재용에 대해서는 경영권 승계로비는 없었다. 그러니까 대가성을 인정 안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안종범 수첩에도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든 걸 인정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영한 증거를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김영한 수석 그 메모, 그다음에 안종범의 메모 이거 다 인정을 안 해버렸어요. 독대한 거. 그러니까 왜 그런 거예요? 세상에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사람 안 만나고 그 엄청난 권력을 남용하던 사람을 무려 4번을 독대한 건데 아무런 대가 없이 만났다는 게 말이. 그러니까 모든 걸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게 그냥 오로지 말을 태워줬는데 그걸 무상으로 태워줬다. 그러니까 말은 소유는 삼성이고 또 소유는 삼성이고 확인됐잖아요. 그건 인정을 했잖아요. 최순실하고 정을. 그러니까 다 그 부분만 36억만 횡령과 뇌물 인정하고 나머지. 근데 더 재밌는 건 36억 횡령과 뇌물도 일반인이 저지르면 10년형씩 나옵니다. 하급 공무원 저지르면 바로 구속뿐만 아니라 한 10몇 년 나와요. 잘못하면요. 변호사님들이 다 막 그런 걸 올리고 있어요. 내가 의뢰인 그 횡령해서 뇌물을 한 거잖아요. 1억 횡령했는데 5년형 나왔다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다 봐주고 100번 1000번을 양보해서 다 봐주다가 다 무죄다라고 하더라도 또 36억 횡령과 뇌물은 풀어주면 안 되는 죄입니다. 그렇죠. 그것만으로도. 예. 근데 1심도 봐주겠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번 판결은 아예 작정하고 봐주고 화끈하게 노골적으로 편을 들어주고. 그럼 법원은 왜 이런 민감하고 심각한 상황에서 이런 판결을 했을까요? 본인들 스스로가 재벌이나 대기업을 비호하는 게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국민 경제가 무너질지도 모르고 재벌을 비호해 주는 게 또 그들이 경제활동하는 게 사법부의 원활한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너무나 잘못된 악습을 가지고. 근데 오시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안 계실 때 이재용 회장 사장 뭐라 그랬나? 아무튼 이재용 부회장 없을 때 삼성이 최고 실적을 냈고 주가도 최고가 되지 않았어요? 최태원 회장님께서도 구속되어 계시고 감옥에 계신 내내 주가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오너 리스크가 오히려 제거가 되니까 오너가 밖에서 마음 이상한 짓 안 하니까 오히려 해외 해외 투자자들까지도 그러면 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겠군 하면서 더 투자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성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너 한 명 때문에 망할 기업이면 벌써 망했겠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나름 시스템 경영이 되는 겁니다. 다만 오너들이 온갖 이상한 짓을 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비리를 저지르고 횡포를 저지르면서 예. 그것 때문에 오히려 대기업들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대기업들은 온전히 그 오너의 것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지분은 1% 2%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국민연금이 그렇죠. 1대 맞아요. 주주나 2대 주주인 경우가 아주 맞아요. 많고요. 예. 거기에 나머지 대부분 우리 소액 주주 포함 우리 국민들이 또 투자를 하고 있고 또 해외에 뭐 투기성 자본도 있지만 기관 투자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윤리적 투자하는 집단들도. 그러니까 사실상 사회화된 그러니까 거거든요. 참 기업 맞아요. 자체가. 그러니까 오너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다만 오너가 맨날 불법 저지르고 비리 저지르고 대기업을 악용해가지고 자신들 탐욕만 누리는 거잖아요. 엄청난 부당이니까 탈세도 하고 그게 문제가 됐으니까 다시는 엄벌을 해가지고 그런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사회적인 실현하고 대기업의 가치나 가치를 떨어뜨려 리스크를 증가시키는 오너 행위를 근절시킴으로써 오히려 한국 경제를 살리고 경제가 활력이 나고 오너 리스크를 제거함으로써 대기업들이 제대로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해외 투자자들의 시각도 그렇습니다. 오너가 이상한 짓 하는 게 제일 원래 주식 투자에서는 불확실성을 제일 투자가들이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그게 오너 때문에 우리는 항상 야기됩니다. 갑자기 느닷없는 투자 결정을 한다든지 오너가 주도해서 아무튼 뭐 분식회계를 그냥 편할 때 들어오시면 돼. 나도 사실 여기 못 들어가. 아니야, 말을 많이 해갖고. 일단 그 정영식 재판장에 대해서 오늘 아침 언론 보도를 좀 보면 이분이 정현주 KBS 사장 해임 취소를 판결한 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해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또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해임이 부당하다라고 한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KBS 사장으로 복귀를 하지 못하게 만든 전력이 있고 2013년도에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 그렇죠. 징역 2년을 선고한 전력이 있는데 맞아요. 개인적 재판장에 대한 성향을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뭐 그런 것도 있죠. 재판부가 아까 우리 안진걸 처장이 얘기한 대로 사회적으로 뭐 안정, 그 경제 성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여론 눈치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판결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짐작이 되는데 그것 말고도 사실상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을 맡은 대형 로펌 김앤땡에서 김앤장이라 김앤서 1심에서 유죄받은 것 때문에 거의 뭐 삼성으로부터 뭐 무지막지한 이 리스크 뭐라 그러죠? 압박 뭐 비판과 이런 거 받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재판에서는 심하고 그냥 그 김앤땡에 사훈을 걸고 이 재판에 임했던 게 아니었던가. 근데 이렇게 애초부터 그러면 인정할 건 인정해 버리고 우리가 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권력의 압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1심에서 다퉈볼 여지들이 되게 많을 텐데 1심에서 전면 부인하다가 나머지 사람들이 부회장 사장단들이 그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하나하나 그 번복한 것들이 뒤집어지면서 유죄가 최종적으로 판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김앤땡이 그 엄청난 그 수임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입장에서 보면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 보면 법리적 대응을 잘못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게 법조계의 안팎의 입장이고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찌됐든 간에 대형 로펌들이 국민들이 어떻게 고통받고 있는가 보다는 재벌 대기업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맥과 노하우들을 풀가동해서 이번 그 2심 재판에 임한 결과가 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은 거지. 이 재판장 개인에 대한 성향이라보다는 우리 사회 구조가 아직도 대통령 한 사람만 바뀌었지 실제로는 사회 각계각층은 그 오랫동안 쌓인 적폐들이 일소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게 이번 이재용 부회장 재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재판을 놓고 또 이런 시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그 박근혜 재판에는 훨씬 악영향을 끼쳤다. 그러니까 박근혜나 최순실한테는 훨씬 더 중형이 내려질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책임을 더 크게 본 거니까. 오케이. 어떻게 보세요? 제가 시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저 지금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어제 사실 울었어요. 그 판결을 보고. 술도 마셨잖아요. 속상해서 김현성 부원장님하고 제가 출연료를 드리고 출연시키는 임세은 교수님
그다음에 뭐 이렇게 술도 마시죠. 심지어 술 먹다 보니까 옆에 오동진 영화평론가님 유명한 리얼미터 이태수 대표님도 옆자리에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위아돌도 했죠. 그래가지고 또 위아도 술 막 자리 샀고 막 그랬는데 저는 정말 어제 눈물이 나더라고.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지금 경제적인, 사법적인, 사회적인 실현을 열망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제가 잠시 할 말을 잊고 있었습니다. 우리 상업평론 말씀드렸는데 자 1심에서는 노골적인 정경유착으로 우리 사회에 엄청난 해악을 끼쳤다. 그렇죠. 이건 그래도 판사가 봐주면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상업평론가님 굉장히 점잖으시고 공정한 분이니까 이제 판사 개인 성향보다는 그런 시스템을 보고 특히 김앤장의 악작 같은 그런 그 변론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정의식 판사의 개인적인 성향도 영향을 사실 끼치잖아요. 정경유착이 아니라고 해버리고 박근혜 최순실이 추가간 권력으로 이재용을 압박한 거로 그러니까 강요 이재용을 피해자로 만들어 버렸는데요. 그렇죠. 우리 대다수 국민들은요 맞다. 박근혜가 작정하고 이렇게 압박을 했을 수 있다. 그러면 재벌 총수라도 쫄긴 할 거다. 하지만 쪼는 척하면서 더 압도적인 정보력과 자금력으로 자기 입속 다 챙긴 놈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국민들도 다 아는 이 진실을. 그러니까 겁박이 없었거나 쫄리지 않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뻔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권력이 어디로부터 나오나 국민이 아니라 최순실과 정의로부터 나온다는 걸 다 이미 파악하고 다른 재벌들은 미리 K스포츠대나 돈을 만들 때 독일까지 날아가서 직접 모든 걸 챙겨주고 그 당시 장충기 정보력을 완전히 넘어선 장충기 거죠. 문자에 보면 이미 최순실과 정의로를 알고 있었던 거죠. 이재용은 국회 와서 모른다고 인정했지만 장충기 문자에 다 나와요. 위증 혐의도 인정 안 됐지 않았어요? 일부만 인정됐는데 일부만 다 거기에 나옵니다. 이미 파악하고 있는 거 기사까지 첨부되어 있고요. 그래서 작정하고 이렇게 뇌물을 주고 협잡을 하고 당하는 척하면서 온갖 부당이익을 다 누린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그 이득이 현실로 됐고 결국 국민들은 국민연금이 어이없는 합병 찬성, 삼성물산 제일모직 찬성해서 최소 수천억에서 많게는 3조 원 가까운 이제 분석이 조금 다릅니다. 손해를 봤다는 회계사님들마다 손해는 분명히 봤는데 국민연금 내부에서도 몇천억 손해 봤다고 자기 내부 보고서가 있고 그런 국민에게 피해까지 끼친 희대의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냥 피해자로 둔갑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1년도 안 살고 활개치고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그럼 문영표는 그냥 문영표 알아서 한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요. 이제 이 판사의 논리로 치면 그냥 본인이 그냥 알아서 모든 게 무죄고 다 억울한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니 문영표 문제는 이미 문영표 그 장관이 청와대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참석해서 삼성 경영승계를 지원할 목적으로 그 인수합병에 찬성했다라고 하는 각종 회의 자료와 증인 증거들을 그 당시 메르스 대응은 안 하고 유죄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증거들을 그 이번 재판부 이재용 부회장 재판부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거기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일정한 의구심이 좀 있고 아마 이 문제 그 문제하고 안종범 그 수석의 수천 문제하고 몇몇 가지의 구체적인 물증과 증인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아마 다음 항소심 그 대법 판결에 있어서 중요한 그 다툼의 소지가 있는 그 지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 더 화나는 건 그 당시에 문영표 장관이 있을 때 메르스 사태가 났었거든요. 메르스 사태가 났었는데 이 삼성병원이 메르스의 아주 그 근거지였어요. 근데 삼성병원을 마지막까지 숨겨줬죠. 네, 마지막까지 숨겨주더라고. 그래서 봤더니 결국은 이 합병 문제가 있어서 이미지 관리해 준 거예요. 삼성 이미지 관리를 마지막까지 내가 보니까. 삼성병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국민들은 피해봐도 좋은데 삼성 피해봐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그러고 나서 영국공단 이사장 간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이 전격적으로 공개했죠. 밤 11시인가 삼성병원이. 근데 그건 되게 제가 보면 다시 봐도 되게 이상한 저는 그 당시 이제 서울시 보좌관을 하고 있어서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진짜로 그때 이상했어요. 아무튼 왜 삼성을 이렇게 감쌀까? 그때 나중에 봤더니 그 당시에 그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된 그게 진행되고 있었고 메르스 이후에 7월인가 8월인가 그게 합병이 전격적으로 된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나서 문영표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갔다니까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메르스 책임을 묻고 지금 잘려도 이제 시원찮은 판에
그거 잘했다. 삼성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갔어 그때. 국민연금에 손해를 엄청나게 끼쳐놓고 또 네, 이사장이 되는 맞아요. 그런 황당한 상황이. 이번 사건을 보면서 확실할 수 있는 것은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자 삼성 구조본을 해체하고 그룹이라고 하는 그 삼성그룹이라는 그 홈페이지도 폐쇄해 버렸잖아요. 네. 따라서 그렇다면 그동안 삼성그룹과 구조본은 실제 권력이 새롭게 등장할 때마다 핵심 실세가 누군지를 국정원보다 더 빨리 파악을 해서 아 이번은 최순실이다 해서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K스포츠 미래재단에 자발적으로 그 자금을 지원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독일까지 가서 최순실에게 말을 지원해주고 하는 그렇죠. 거면 삼성의 구조본의 역할이라는 것이 권력의 입맛에 맞는 것들이 그 누구인가를 찾아내서 거기에 로비를 집중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닌가 싶고 특히 삼성의 신조어가 있습니다. 삼성도는 용각산이라고 합니다.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나더라도 그런 용각산 같은. 소리가 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어. 이번에도 보니까 뭐 어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소리가 나지 않게 처리도 해서 삼성이 각계각층의 모든 그 삼성맨들을 키우고 있는 것이고 또 설령 그런 과정에서 일부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부작스럽게 해먹다가 걸려도 아무렇지도 않은 이렇게 이게 뭐 삼성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고 행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단순하게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일자리를 많이 주고 그리고 한국의 대표적 기업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에 정말로 잘 보호하려면 이런 기업일수록 투명하고 맞습니다. 국민들에게 감시되고 그리고 더욱더 많은 것들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거듭날 때만이 오히려 삼성이 그렇죠. 글로벌 기업으로 그렇죠. 거듭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만약에 삼성이 불법과 비리와 탐욕만 안 저질러도요 협력업체들도 더 많이 그렇죠. 자기 몫을 가져갈 것이고 주주들이나 노동자들도 자기 몫도 더 정상적으로 가져가야 되면 국민 경제가 균형적으로 발전하게 되면 더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삼성을 미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삼성의 오너 집단이 삼성이라는 대기업을 외피를 끼고 온갖 추악한 행위를 하는 걸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세양호 평론가의 용각산 이야기하니까 옛날 용각산 광고가 생각나네요. 이 소리도 아닙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나는데 네. 우리 댓글들 참 많이 달아주시네요. 댓글 엄청 고맙습니다. 달았네. 저도 오자마자 그냥 너무 슬퍼서 어제 진짜 울었거든요. 지금도 저는 슬퍼요. 근데 제가 청승맞게 지금 울 수는 없어서 참는 건데, 근데 우리가 이제 민주정편 TV도 후원해 달라 그러고 삼성과 이런 정말 이재용 일가 같은 잘못된 빅사이즈 집단하고 빅사이즈. 싸우는 그런 시민단체도 후원해 달라 그랬더니 실제로 관악 동작구에 사는 임승희 선생님이란 분이 여기 임승희 들었는데 임승희 선생님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민주정편 보고 민주정편 TV도 회원가입하고 참여연대도 회원가입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임승희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맞아 오늘 아까 오셨었어. 맞아요. 오늘 또 임재민, 임승희 아까 본 것 같아요 제가. 사재한님 그리고 사재한님 굉장히 재밌어요. 오늘 그 친박단체들 보수단체들 법원에 앞에서 시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실제 지금 이 법원 판결문은 우리나라 권력의 서열 1위가 삼성이기 때문에 이재용하고 삼성이기 때문에 그쪽에는 아부를 하면서 박근혜 입이 끈떨어진 박근혜 최순실은 가혹하게 뭐 물론 당연히 그런 추악한 짓을 하는 집단 맞지만 지적을 해놨거든요. 이재용한테까지 나쁜 짓을 한 피해자로 가해자를 만들어놨고 아마 친박단체도 지금 멘붕일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어찌됐든 박근혜 재판이나 최순실 재판에는 또 악영향을 참여연대가 친박연대랑 연대해서 이재 전법으로 한번 검토는 안 되겠죠? 그렇죠. 아니 삼성 앞으로 법원 앞하고 삼성은 앞으로 친박단체분들 또 가서 약간 태극기도 멘붕이겠네. 법원이 죄를 같이 저지른 이재용 봐주고 어떻게 우리 대통령만 이럴 수가 있냐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재용한테도 와서 네가 협작 같이 해놓고 이제 와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추악한 가해자를 만들고 너는 쏙 빠져나간 의리 없는 놈이라고 이렇게 지적하는 게 맞습니다. 빨리 오라니까. 맞고요. 그다음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제가 오늘 우리 민주연구원에 전남에서 여기 경청 간담회가 있어서 제가 10시 지난번 얘기했는데 10시 35분에 용산 가서 차를 타고 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나머지 이후 그 진행은 우리 안진걸 처장이 진행을 하면서 마무리를 해주겠습니다. 앞으로 진행 제가 계속이 되는 거예요? 네. 아니 빅사이즈 왔어요. 내일도 그렇고 모레도 그렇고
제가 할게요 그냥. 아니 저희는 저도 우리 마무리하고 가야지. 그래도 형님 좀 이따 마무리하고 가세요. 아니, 자 김현수 부원장님은 얼른 이제 일 보고 오시고요. 예. 일로 와 빨리. 빅사이즈 선생님 쪽으로 오세요. 예, 정말 사이즈가 좀 크네요, 그렇죠? 예, 좀 마무리하고 가. 알겠습니다. 예, 부원장님 일 보고 오시고 시민 여러분 계속 시청해 주시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 임재민님께서 안진걸 실검연구소 아닙니다. 제 김현성 부원장님이 항상 하시는데 혹시 안 되면 제가 가끔 실검연구소 보조하러 오겠습니다. 예, 빅사이즈님 인사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열심히 살고 있는 빅사이즈입니다.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 근데 진짜 사이즈가 좀 크네요. 래퍼시죠, 래퍼. 네네네. 그럼 뭐 어제 오늘 이 상황에 대해서 랩 준비해 놓으시지 않았어요? 열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편곡 마무리하고 있고요. 예. 이제 다음 주 정도에 제가 만약에 실검연구소를 또 나오게 되면은 이제 전국 최초로 공개할 생각입니다. 지금. 아 주제는 뭐예요? 어떤 메시지를? 며칠 전에 김성태 위원 국회 연설이 있었잖아요. 예, 혼수성태님.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혼수성태에서. 코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코마에서. 그래서 코마라는 제목으로 지금 노래를 하나 헌정곡을 하나 준비. 아 너무 재밌다. 김성태 헌정곡. 여러분 네. 우리 빅사진님께서 김성태 헌정곡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혼수성태. 네,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김진태 헌정곡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김진태 그분은 아주 중증 코마신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제 기준 나름의 급이 있기 때문에. 원내대표쯤 돼야죠. 네네네. 래퍼들이 아무나 이렇게 막 다 디스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좀 역시 급이 되는 분들. 빅사이즈님. 네. 상호 평론가님도 인사 한번 하시고. 안녕하십니까. 네, 예. 두문정치연구소의 서양호 소장님. 제가 모든 언론에서 정치평론을 아주 바르게 하고 쉽게 재밌게 하는 분으로 이렇게 정평을 하는. 두문정치 전략연구소. 전략연구소. 그 전략을 빼도 될 것 같아요. 전략이 있으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단어가. 두문정치연구소. 제가 안진걸 처장님을 안걸 처장님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지어주신 분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무튼 네. 제가 여기 재밌는 분 오셨기 때문에 시간도 돼서 저희가 마무리 발언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고 가겠습니다. 이번 이재용 부회장 선고 판결을 2심 선고 판결을 보면서 느낀 것은 아직도 적폐는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대통령 한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너무나 많은 큰 짐을 쥐어주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을 비롯해서 사회 각계각층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권력을 감시하고 그리고 잘못된 언론을 감시하고 사회 적폐가 청산될 때까지는 저는 이 적폐 청산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를 이번 삼성 판결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문제 대법 확정 판결할 때까지 슬퍼하고 분노만 하지 마시고 끝까지 참여해서 반드시 대법에서 뒤집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안진걸 처장님과 민주당에서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저도 종편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민이 승리하는 경제정의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박수. 지금도 이제 또 방송도 하러 가시는 거죠? 방송이 아니라 약속이 그러니까 약속 일도 하시고 방송도 네, 하시면 네, 정말 이번 판결 문제점 잘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들은 분노 화타를 넘어서 충격과 고통, 심지어 공포를 느끼고 있다. 이 적폐 세력들. 오늘 실검에 사실은 정영식 판사님 말고 박선영 전 의원도 같이 올라왔어요. 아까 전에 알아보니까 정영식 판사의 처형이더라고요. 자유선진당 박선영 전 의원이. 그리고 정영식 판사의 부인과 박선영 전 의원과 김진태 아까 말한 우리 혼수성태님 말고 우리 그분 아시는 이분들이 이종 사촌 관계라고 지금 언론 보도까지 나오더라고. 제가 지금 기사 확인해 보니까. 그러니까 적폐 세력들이 이렇게 혈연과 기득권 어떤 인맥까지 다 활용하고 악용하면서 정말 자신들이 일종의 엘리트 코스로 이 사회를 부당하게 지배해왔기 때문에 재벌 대기업도 같은 자기들이 비호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까지 있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대다수 국민들과 민초들의 편에 최소한 상식적으로 이상호 평론가님과 빅사이즈님과 저도 어떤 현안에 대해서는 입장과 정책적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논쟁하다 보면 여러 이슈가 좀 그래도 불구하고 최소한 사회가 대다수 국민들의 상식과 공정함과 정의에 기반해서 운영돼야 된다는 우리 생각이 똑같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안진걸 처장님 혼자서 10걸음 걷지 않고 우리
시민들과 민주정편 지지자들께서 시청자들께서도 안진걸 처장님과 함께 한 걸음만 같이 간다면 예. 10사람이 한 걸음을 걷는다면 안진걸 처장님의 혼자서 10걸음이 훨씬 더 가볍고 세상을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그 김현성 부원장님은 당의 중요한 일정으로 민주연구원 주인에서 보내드렸고 세양호 평론가님도 지금 일하러 가셔야 돼 보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빅사이즈님하고 나머지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시오. 예, 저기 많은 시민들께서 더 자주 오시라 합니다. 예, 자주 오세요. 예, 예, 예. 그래도 뭐 준비한 랩 같은 거 있지 않으세요? 우리 시민들 위해서 간략하게. 네, 그러니까 지금 뭐 현재 정세와는 상관없이 제가 이제 오늘 지난 방송 때 네, 일단 자리를 아니요, 거기 아니지. 제가 옮기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살이 쪄가지고 죄송합니다. 배를 가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방송 때도 이제 마지막에 한 곡을 좀 들려드렸었는데 예. 오늘도 이제 방송 마무리하실 때쯤에 네, 그 오늘 여러분들 하루를 좀 이렇게 즐겁게 시작하실 수 있는 노래 한 곡 들려드리고 준비해 네, 놓으셨군요. 말씀드린 디스곡은 사실 아침에 들려드리긴 사실 좀 죄송한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셔야 되는데 좀 이렇게 좀 쓸데없는 사람들 그렇죠. 이야기에 근데 이제 혼수성태님을 디스한 노래를 듣고 네. 불쾌할 수가 있죠. 그래서 혼수성태를 제가 이제 언급하는 다음 자체가. 주 정도에 만약에 제가 들려드리게 되면 그때는 좀 아침을 좀 일찍 드셔가지고 속이 약간은 좀 더부룩하신 상태에서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팁을 좀 드리고 싶고 근데 제가 오늘 방송을 그 김현석 소장님이랑도 이렇게 인사를 좀 나누고 그러려고 했는데 항상 어디를 출타하실 때마다 제가 방송을 나와요. 지난번에도 방송 나왔을 때 그 어디 또 행사 있으셔서 또 이동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그냥 오늘은 인사 자체도 못 드리고 나중에 그 풀로 네네. 아예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9시부터 10시 한 40분까지 그 인생 스토리도 들어보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공연도 하는 그렇게 제가 한번 짜보자고 건의를 드릴게요. 그럼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저는 뭐 제 인생 얘기보다도 아까 저는 이제 저기 대기실에서 방송을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저도 지금 이건희 회장 지금 그 판결 예, 이재용. 네, 이재용 뭐 하도 많은 일들이 많은 집안이라 이름도 헷갈리네. 예. 이재용 그 판결 보면서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냥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일반 그렇지.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까먹지 않아야 되는 타이밍이 또 사건이 하나 늘었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얘네들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거든요. 얘네는 이러다가 그냥 또 언제나 그랬듯이 또 까먹고 그냥 자기 삶 찾느라 바쁘겠지. 근데 요새 우리들은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얘네가 지금 그걸 강구하고 있다. 그렇죠. 얘네는 그걸 강구하고 예. 있고 어디에서든 다 기억하고 째려보고 노려보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뭐 날이 갈수록 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 맞습니다. 와. 네. 그러니까 니들이 부당하게 권력을 쥐고 나쁜 짓을 하고 예전엔 국민들이 그것을 못 막기도 했고 때로는 너무 사는 게 힘들었고 이렇게 넘어간 경우도 있었는데 우리 방 빅사이즈 말씀처럼 다 지켜보고 있고 째려보고 있다. 그리고 잊지 않고 있다. 기억한다. 그래서 실제로 아마 이번 판결 나오고 이렇게까지 반발이 클 거로 예상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영식 판사나 사법부 일각에서 그래서 드는데 와 댓글이 막 수천 개 수만 개씩 달리고요. 모든 SNS에서 새벽까지 글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사람들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분노해가지고 그리고 그 지금 어쨌든 국회 권한으로 잘못된 판사도 탄핵할 수 있는 제도는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감사를 해야 된다, 탄핵해야 된다라는 청원도 엄청 올라와 있더라고요. 청원만 막 수십 개 올라와 있대. 그러니까 방금 빅사진 말씀처럼 이제 시민들이 그냥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 나와서 인터뷰할 때 옆에서 이재용 그 회장 응원하는 사람들 목소리까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정신이 아니고서는 정말 이거 말도 안 되는 판결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앞에 두고 응원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건 이거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는 사실 그 벌어졌던 일 자체를 다 부정하려는 거고 마치 이거는 뭐 애초에 사실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세뇌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 보니까 또 자유한국당 이 적폐 세력 일부 의원들이 이번 판결을 비호하고 나섰더라고요. 올스타죠? 예, 올스타. 적폐 올스타죠. 올스타. 오케이, 적폐 올스타. 그러니까 참 재밌어요. 보니까 네. 혼수성태란 말 듣고 너무 웃었다고. 저도 사실 되게 웃겼는데 네. 시민들이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하면서도 네. 이렇게 노래로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분들도 있고 음악으로 한편으로는 어떤 신조어를 만들어가지고 진짜 대단하신 거. 재밌게 디스를 하는 거잖아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뭐 이번에도 아마 이재용 판결에 대해서도 곧 있으면 우리 시민들이 재밌는 사태 규정이 아마 나올 것 같아요. 네, 예. 나올 거예요. 엄청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 뭐 사실은 지금 계속 실검 1위를 찍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실검 1위로 계속 찍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1위부터 5위까지가 네네. 계속 정영식 판사 지금 계속 나와 있고. 계속 우리가 계속 언급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맞습니다. 진짜 맞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예, 실검 2위가 포항 지진인 거 보니까 포항에 잠깐 또 여진이 있었나 보죠. 예, 걱정입니다. 저희는 항상 그쪽에 저 원자력 발전소, 핵 발전소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탈원전이라는 방향으로 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쪽이 지금 계속 지진이 있고 위험합니다. 예, 이렇게 실검 몇 개 봤는데 빅사이즈님 그럼 또 뭐 혹시 공연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조금 더 소개를. 지금은 제가 공연 계획은 사실 조금 없고요. 지금 곡을 계속 작업 중인 그렇죠. 것들이 있어서 게스트로도 근데 많이 여기저기 다니시죠? 지금은 근데 좀 약간 제가 좀 매너 있게 좀 거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곡 작업에 집중하면서. 네네네 제가 멀티로 뭘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를 닦으면서 뭐 용변을 본다든지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도 멀티 자체가 안 돼가지고 작업할 때는 작업만 하고 이제 공연할 때는 공연만. 그래서 이제 기획사가 되게 요즘 열심히 하는 기획사잖아요. 아주 전투적입니다. 경준 캠퍼니든가 이름이 뭐죠? 기획사 이름? 소프트벤처스라고. 소프트벤처스. 네네. 그 대표님 이경준 대표님. 네네네. 저도 평소부터 이렇게 존경하고 흠모하는 분입니다. 아주 상식적으로 살아가면서 또 국민들에게 예술적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빅사이즈님도 만나신 거군요. 네, 개그 코드는 좀 안 맞는데요. 개그 코드는 좀 안 맞는데. 이경준 대표님은 약간 좀 아재 코드가 있죠. 아재 코드라기보다는 그냥 정말 4차원, 5차원 정도 되는. 이거는 정말 하이한 지식 수준을 갖지 않고서는 어지간해서 이해하기 힘든. 그래서 근데 이제 나머지는 좀 전체적으로 좀 성향이 맞고 분위기도 되게 가족같고 좋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현수 모원장님이 잠깐 급한 일로 가신 다음에 임시로 제가 안진거리 진행하고 있고 떠오르는 힙합 스타 빅사이즈님하고 화면을 꽉 빅하게 채우면서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미 떠올랐죠? 떠오를 수가 없습니다. 아, 제가 떠오를 수가 빅사이즈라서 없는. 네, 떠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묵직하게 감동을 주는 예. 빅사이즈님하고 지금 방송하고 있어요. 예. 빅사이즈님 이렇게 외모만으로도 좀 여러분 웃기지 않으세요? 제가 지난 방송 때 예. 수염이 좀 고추장스럽다고 예. 주변에서 피드백이 와가지고 턱 수염은 제가 타협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콧수염만 제가 이제 컷하고 나오게 됐는데 예. 지금 턱 수염도 지금 위험합니다. 아, 지금 주변에서 깎아라는 압력이. 네, 굳이. 근데 저는 보니까 좋은데요. 이렇게 뭐랄까 옛날 달마대사님 같은 느낌도 있고, 그다음에 장비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현대 신세대 음악인 뮤직인 랩을 하면서도 굉장히 고전적으로 정의로운 분위기가 약간 흘러요. 저는 전혀 정의롭지 않습니다. 그냥 좀 아니다 싶은 건 그냥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냥 그런 사람 중에 하나고요. 네. 좋습니다. 아니다는 걸 아니라고 말하는 거. 그게 지금 상식이잖아요. 근데 그 상식에 반하는 자유한국당이나 일부 적폐 세력들이 지금 사회를 혼탁하게 하고 있는데 수염 있어도 올릴 뜰요. 걸 54님 그다음에 임재민님께서 턱수염은 V라인의 완성. 이거 일부러 만든 겁니다. 이거 일부러. V라인인가요? V라인은 일부러 만든 겁니다. 수염을. 이렇게 수염을 이렇게 해서 네, 살짝 이제 붙여놨죠 지금. 한번 만져보고 싶은데 참겠습니다. 예. 손자가 버릇없이 알아보니. 아닙니다. 손님 아무 때나 그냥 심심하시면 이렇게 만지시면 됩니다. 우리 태양강님께서 어준이한테 적응해서 수염 머리 괜찮아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살짝 김어준 느낌이 난다는. 수염만큼은 김어준 총수 못지 않습니다. 제 과거 영상을 보시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수염을 따서 배꼽까지 기르고 다녔었기 때문에
어지간해선 제가 수염으로는 밀리지 않습니다. 그거 나중에 한번 보여주세요. 진짜 웃기겠다. 네, 아예 다음에 제가 근데 수염이 길어지면 배꼽까지도 오나요? 제가 수염이 굉장히 빨리 자라는 편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따가지고 이제 그걸 배꼽까지 기르고 다녔었거든요. 저는 수염이 잘 안 나. 이방 수염처럼 나가지고 찡해가지고. 제가 정말 저는 정말 이게 나지 않았으면 하는데 이게 어느 순간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예. 오늘 실검 방송 아까 세양호 소장님 두문 정치전략연구소. 근데 저는 항상 그 연구소를 볼 때마다 드문분출연구소 정치하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드문분출 상태돼서 이렇게 걱정이 되는데 세양호 소장님도 왔었고 안경 벗으면 장비 우리 빅사이즈님 인기가 대단한데요. 계속해서 글이 올라옵니다. 감사합니다. 안경 벗으면 장비 이런 안경 벗어볼까요? 이게 한번 사실 이게 알은 없거든요. 이게 알은 없는 안경이어가지고. 그럼 네네. 어떤 의미로 쓰는 거예요? 안경은 안경은? 이게 그냥 이게 좀 어떻게든 제가 얼굴을 좀 가리려고 굉장히 애쓰고 다니는데 안대를 차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근데 안경이 보이지가 어울리긴 않으니까. 해요. 훨씬 더. 감사합니다. 좋아요, 아주 좋아요. 뭐 벗어도 뭐 사실 뭐 그냥 큰 차이는 없는데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순돌이라는 캐릭터가 있었어요. 예전에 MBC 드라마 한지붕세 가족. 한지붕세 가족. 네, 그때 이제 배우 순돌이. 하셨던 이건주 씨. 제가 이건주 씨 닮았다는 얘기를 어렸을 때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 이건주 아빠로 나온 이면식 닮았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약간 아빠 닮았잖아요. 아빠와 아들입니다. 이미지. 아빠 예. 아들. 그리고 제가 실제로 네, 교통방송에 TBS 교통방송 2주에 한 번씩 출연하는데 민생 갑봉이 네. 이면식 선생님이 옛날 암행어사에서 드라마 암행어사에서 갑봉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TBS는 저보고 민생 암행어사라는 타이틀로 방송을 해요. 2주에 한 번씩. 근데 저는 방송할 때마다 그 제1구 앵커님이 하는 허리케인 라디오라는 방송인데 저는 갈 때마다 저는 민생 암행어사 싫습니다. 의사가 싫습니다. 의사는 김현성 의사님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갑봉이 하겠다. 민생 갑봉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시민 여러분, 시민들의 그 분노가 어마어마해서 지금 청와대 청원 코너에 정현식 재판부를 규탄하는 청원이 많으니까 우리 다 같이 그런 청원도 하시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광화문에 긴급 촛불 집회한다는 시민들의 글도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멋집니다. 시민들의 무서운 힘을 절대로 한 줌밖에 안 되는 수구 기득권 적폐 세력에 우리 국민이 당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민주당이든 정의당이든 시민단체든 여러 정당과 괜찮은 정당, 여러 시민단체 가입해서 시민들의 힘이 정당과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으로 분출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저 한 줌도 안 되는 세력들이 국민들을 흩어져 있는 모래알이다. 아까 이제 빅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러다 말겠지 냄비 근성 이렇게 개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절대 아니란 거 계속 펄펄 끓는 냄비로 촛불로 아예 뜨겁게 그 자들을 태워버리고 익혀버리고 다시는 그런 짓 못하게 해버리자 이런 잠시 호소를 드리면서요. 안민석 의원님이 안민석 의원님 재밌는 분이시죠. 공전에 히트를 치셨던 유행어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을 우습게 보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예. 진짜 그냥 우습게 보는 거예요. 이게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죠. 국민을 우습게 보죠. 마지막에 누가 웃는지는 버티는 사람이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이긴다라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버티는 사람이 기억하는 사람이 이긴다.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촛불 집회 참여 다 같이 시간이 가능하시면 다 같이 참여하셔가지고 자, 이번 주 토요일 날 광화문에 저녁에 모인다라고 지금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중립님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 나온다 기억해라. 그리고 걸 54님이 뭉치고 더 뭉쳐야 맞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뭉친다는 것은 무형으로 뭉치시면 안 됩니다. 무형으로 우리가 사실 마음으로는 그렇죠. 이미 민주주의고 국민이 주인이죠. 근데 이 국민의 힘이라는 건 유형으로 뭉쳐져야 한다. 물리적 힘으로 뭉쳐져야 되는데 그것이 좋은 정당으로, 좋은 시민단체로, 좋은 노동조합으로, 좋은 촛불집회로 이렇게 드러나야 됩니다. 세력으로서. 그래야 함부로 못하거든요. 저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실검에도 보면 정영식 판사뿐만 아니라 박선영 전 자유한국당 의원, 김진태까지 나온 이유가 그들이 다 친척이라고 지금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평소에 사촌들끼리 서로 비호해주고 이렇게 나쁜
카르텔을 만들고 이런 걸 하면서 요지마다 권력을 장악하고 싶던 거 아니면 국회의원으로 부장판사로 그다음에 박선영 전 의원의 남편도 대법관이었거든요. 민희령 대법관 막 이런 식으로 국민들 개무시하는 세력들이 그동안 너무나 많이 요직을 차지하면서 나쁜 판결, 나쁜 법안, 나쁜 정책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민주 진영이 좀 약간 이제 그 특색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각계 전투에 되게 능하잖아요. 각계 전투 개개인이 그냥 이제 자기 신념, 소신 이런 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데 그 각계 전투는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제 뭉쳐서 좀 이렇게 좀 단합된 좀 힘을 좀 뭐 힘이라고 하는 게 뭐 이렇게 막 물리적인 그런 게 아니라 공통된 의사, 공통된 어떤 의견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한 곳에 이렇게 모여져서 이렇게 좀 터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줘야 긴장을 더 잘 하게 되거든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좀 뭉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민들 좀 울적한데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뭐 재밌는 노래, 좋은 노래를 준비해 오셨다면서요. 시작할까요? 10시 28분에서 서서히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거든요. 네네네. 예. 음악도 갖고 오셨네요. 제가 장비를 뭐 이렇게 장비 닮았다는 거창한 장비는 아니지만 장비 닮았다는 그 장비가 아니잖아요. 예, 이경준 기획사 대표님하고 제가 코드가 좀 맞습니다. 아재계 훨씬 나으십니다. 훨씬 낫군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좀 이 휴대전화로 좀 약간 이제 그때도 즉흥적으로 들려드렸던 거기 때문에 자, 좀 그때는 이렇게 전화만 정성스럽게 장비까지 가지고 오셨습니다. 장비를 닮으신 분이 장비를 갖고 오셨는데 원래 앰프를 가져오려고 하다가 앰프가 좀 소리가 너무 클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조그만한 스피커로 이제 좀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지금 공연 시작합니다. 빅사이즈님. 네, 아직 발표되지 않은 곡입니다. 이제 아직 발표는 되진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셨을 수는 있을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제 그 대형 마트 같은데 이렇게 가시면 이렇게 배경 음악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쇼핑 이렇게 원활하게 즐겁게 하실 수 있게. 거기 이제 공모전을 나갔다가 이제 수상을 했던 곡인데, 근데 이제 이 노래가 그런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그 가사를 썼을 때 굉장히 좀 즐거운 마음으로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제목은 I Need Music이라는 곡이고요. 이번 달이나 한 3월 초 사이에 발표가 될 곡이고 I need music이라는 나는 음악을 필요로 해 뭐 이런 거네요. 네네네. 자, 여러분 박수 보내주세요. 와. 들려드리면서 네네네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잘 들으셔야 될 텐데. 음악으로도 들리죠? 네, 지금 방송으로도. 좋네요. 편하게. 1, 2, 3 to the 4 beats and rhymes. Gonna make it more. Go rock it, get jumping. Drum and bass always kick it. Yeah, 한치 앞도 모르게 내 생각과는 반대로 되는 일상에 잡혀 살 수는 없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쫓겨다니지 않게만 살고 싶다고 해도 해본 적 없잖아 제대로. 이제 우리와 함께 바꿔 음악이랑 프라이팬을 함께 달고 자신감이란 명찰에 떡하니 달고 다른 이 어깨를 털고 나를 이제부터 ready and get set go. Everybody get your hands up. 멈추지 말고 흔들어 계속. Rock your body. Everything's to be alright. Rock your body. Alright. Yeah. 1, 2, 3 to the 4 beats and rhymes. Gonna make it more. Yeah. Go rock it, get jumping. Drum and bass always kick it. Move it left, move it right, move it left to the right. Move it left, move it right, move it left to the right.
어떻게 더 멋지게 살지 고민한다면 listener once again 답답해 또 깜깜해 쿨하게 사는 너가 갈쌈해 널 내 남들과 비교하는 것도 괜히 너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축 처져 있는 모습조차도 너에게 답을 줄 수 있나 Never never 네 인생은 네거 심지어 네이버 해도 답은 없어 끝까지 거 즐기면서 힘차게 땡겨 삶이라는 레벨 Rock your body body Everything'll be alright yeah Rock your body body yeah yeah oh yeah Get rockin' Get poppin' Get jumping Yeah scream 마치 날이 선이 방식같이 다시 나를 이렇게 뮤직 다시 나 Yeah yeah Oh yeah Oh yeah oh yeah oh yeah 1, 2, 3 to the 4 bits and rhymes Gotta make it more Yeah yeah Go rock it Get jumping Drum and bass always kick it I need it You feel it We can music Drop it 1, 2, 3 to the 4 bits and rhymes Gotta make it more I need it You feel it We can music Drop it Go rock it Get jumping Drum and bass always kick it 예 여러분 오늘 하루도 즐겁고 멋진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예예 예예예예 금방 따라할 때 마나나나나 뮤직 카페 뭐 난리 났어요 지금 우리 시청자분도 난리 났습니다. 저도 막 속이 목이 메네요. 너무 오늘 좋아가지고. 너무 예. 어제부터 해서 이제 너무 안 좋은 예, 일 울적했기 때문에 힘드셨. 그래도 우리가 네. 투쟁도 재밌게 즐겁게 즐겁게 하는 됩니다, 말 있잖아요. 즐겁게. 그다음에 예. 길게 어차피 끈질기고 기억하고 째려보는 사람이 이긴다. 그렇죠. 정말 아까 무서운 우리, 사람은 예, 웃으면서 빅사진님. 때리는 사람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활 예. 웃으면서.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오늘 방송에서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 가서 더 청원을 하자 네. 이런 부정직하고 막가파시 판결하는 또 지금 실검에 청와대 국민청 홈페이지가 올라왔어요. 드디어. 예, 정영식 판사도 계속 있고 우리 임은정 검사님 또 용기 있는 제보나 그렇죠. 폭로를 해주신 임은정 검사님도 올라와 있고 자 지금 우리 국내 대반격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하고 민주정편 TV 뭐 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뭐 시민단체 마음에 드는 정당 시민단체 노조 다 경제적 능력이 되면 경제적으로 능력이 어려우시면 그걸 다 하기는 어렵죠. 지금 우리 양극화가 심하니까 무조건 제가 강요만 하지 않겠습니다. 아 목이 메네요. 아무튼간 시민들의 깨어님을 보여주고 이번 주 토요일 날 광화문 촛불 집회가 준비된다고 하니 다 같이 모여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예. 모여서 그때 빅사님 뵙겠습니다. 오늘 노래 너무 좋았고요. 아예 그 시사 토크와 랩으로 한번 1시간짜리 특집 한번 만들어 보자고. 저는 김현성 좋습니다. 부원장님이 딱 앉고 제가 오른쪽에 네, 게스트를 해서 네. 여러분 그래도 좋겠죠? 예 오늘 아침 힘차게 시작하십시오. 아무리 충격과 분노가 커도 또 우리의 일상은 또 우리가 유쾌하게 지켜나가면서 대반격 오예 대한강님 좋습니다. 예 걸 54는 하나가 됩니다. 자 오늘 실검연구소 방송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 내일 또 만나요. 내일 9시 반에 또 만나요. 안녕. 힘찬 하루 되세요. 힘찬 하루 되세요.